답안을 압축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하수고. 네, 그걸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네, 하수다. 하수고. 예.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긴 합니다. 훌륭하다. 예. 예. 근데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싶다, 가산점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해주시면은 상당한 어떤 내공을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 경민쌤께서 아주 귀한 직접 정리하신 자료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실 자료가 어떤 거죠? 30여 개 대학교에서 이제 논술 문제 출제가 되는데 네. 각 대학마다 유형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예, 공통 유형으로 수렴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컨대 경희대 사회계열을 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1번 문제 유형이 성균관대 1번 그리고 한국외대 인문사회계열 통합으로 해서 1번 그 문제하고 비슷해요. 네. 같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논술 문제의 출제 유형이 비슷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유형이 크게 어떻게 나뉘죠? 뭐 크게 보면은 공통 유형으로 요약, 비교, 비판, 뭐 대안 제시, 뭐 자료 해석, 적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데 네.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뭐 분석이라든가 뭐 설명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설명,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은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제시 할 줄 알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줄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공통 유형을. 예. 그러면은 이게 총 30여 개 대학에서 보통은 이렇게 소문제까지 다 합치면 3-4개씩 나오니까 그렇죠. 총 한 10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유형으로 치면은 6개로 좀 묶어볼 수 있다더라 라는 것이고.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집을 제가 좀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직접 정리하신 건가요? 예, 예. 야, 자, 그럼 논술에서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학생들의 어떤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논술은요 특정 과목만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적인 어떤 사고력. 그래서 국어도 나올 수 있고 영어도 나올 수 있고 네. 사회탐구도 나올 수 있고. 네. 예. 심지어 인문술이랑 영어 지문까지도 나올 예, 수 그렇죠. 예, 예, 예. 여기 보니까는 되게 많은 논술 가이드북이라든가 학교 발표 자료에서도 전부 다 다면적 사고라든가 종합적인 그 어떤 분석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신 수능보다 논술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 내신 수능까지는 객관식이니까 찍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논술은요. 그렇지. 논술은 찍기가 안 되죠. 네. 써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러한 글쓰기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즘 학생들이 이제 좀 그 부족한 역량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그러한 글쓰기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죠. 네. 요즘 친구들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논술이 어렵고 글쓴 경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인문 논술의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 정해진 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알차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하면은 그 논술을 쓰는 감은 또 단 몇 달만 해도 확 끌어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료집을 보니까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희대 뭐 사회계열을 내가 쓰고 싶어. 근데 경희대 사회계열의 기출문제라든가 모의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 경희대 사회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여기 딱 봤을 때 경희대 사회랑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던 다른 학교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와 좀 기본들을 쌓아가시고 어느 정도 그 실력이 오르면 오른 다음에 경희대 사회의 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논술에 대해서 뭣도 모를 시절에 경희대 사회를 먼저 풀어봤다. 그래서 더 이상 경희대 사회 관련돼서 풀 문제가 없다. 이제 앞으로 연습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신다면 이 경희대 사회와 비슷한 성균관대 1번이라든가 서울여대 1-1번이라든가 숙명여대 1-1번 등등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어차피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즉 남들은 경희대 사회 문제 그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역대 문제 다 하면 그 경희대 문제가 네. 2022년인가 2020부터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은 기출문제 싸그리 모아도 10개가 안 된다는 거네요. 네네. 예. 그러면 그 기출문제를 남들은 10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볼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몇 배를 더 준비할 수 있는 거라서 남들보다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학교 거를 푸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희대 사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시 답안도 필사를 굉장히 여러 번 해보고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복습 반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희대 사회 계열을 뭐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논술 쓸 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장 쓰겠죠. 예, 네. 뭐 6논술 쓴다라고 했을 때 네. 경희대 사회도 쓰고 네. 그러면 그 비슷한 대학들 비슷하게 그 한국 외대도 쓰고 네. 그리고 뭐 이화여대도 써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제가 정리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공부할 때는 또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6개의 대학을 내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개 중에서 지금은 내가 중앙대 1번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6개 대학 중에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로 쌤, 아까 전에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제시, 자료 해석, 적용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논술의 문제 출제 유형이 좁혀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각각의 유형별로 특히나 아이들이 좀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꿀팁들이라던가 좀 실전적인 팁들을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6개로 공통 유형을 이제 나눈 건데 네.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적용 유형은요. 네. 이거 빼셔도 돼요. 빼요? 네. 왜요? 왜냐면은 네.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교하세요, 비판하세요, 대안 제시하세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그런 것들을 네. 잘 하면은 결국에 그거를 가지고 적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은 네.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제시, 자료 해석이에요. 네네. 더 줄여준 거예요, 제가. 네. 5개로. 네. 그래서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제시, 자료 해석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가 돼도 다 풀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약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생각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 제시문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로만 해서 요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게 맞는지랑 혹시 추가적인 꿀팁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자기의 생각을 쓰면 그 자체가 요약이 아니지. 아,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요약하시온데. 예, 네. 요약하시온데 네. 자기의 생각을 써? 그거는 아. 요약하세요의 답안이 아니죠. 논술은요, 네. 논제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는 시험입니다. 시킨 것만 해야 돼요. 시킨 네. 것만. 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시켰는데 그걸 안 쓴다던가 네. 시키지도 않은 것을 쓴다던가 그럼 네. 탈락이에요, 탈락. 예. 그런 맞아요. 답안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요약하실 때는 이것 좀 공부한 학생들은 좀 아실 겁니다. 체계화가 가산점 포인트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요약에서는 체계화가 포인트다. 아, 혹시 체계화라는 게 그런 건가요? 이제 제시문간 뭐 단락이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핵심이나 어떤 부연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재구성 같은 그렇죠.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예. 제가 딱 이제 이해력이 네,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제시문 순서대로 네. 있는 그 순서대로 이제 뭐 답안을 압축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하수고. 아, 예. 그걸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네. 하수다. 하수고. 예.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긴 합니다. 훌륭하다. 예. 근데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싶다, 가산점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체계화를 해주시면은 상당한 어떤 내공을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가산점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가산점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좀 오버하고 싶어서 지 생각을 여기다가 녹여서 쓰는 건데 노노. 어쨌든 혹시 다른 유형들도 가산점 조금만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교는요. 네. 공통점보다는 차이점 잘 쓰셔야 됩니다. 차이점을 쓰셔야 되는데 네. 연습하실 때는 차이점 여러 논점을 좀 독해를 통해서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네네. 연습하실 때는. 예.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개 정도로 딱 그렇죠. 추려서 쓰고 그렇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딱 제시해놓고 예수월로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쌤께 저는 미리 배웠습니다. 미리 배웠고 네.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 할 때는 요약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요약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비판은요? 비판은요. 학생들이 비판을 너무 못해. 네네. 예. 논증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문들을 좀 정확하게 좀 독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엄한 거를 비판 안 한다 이거야. 네.
제대로 된 타겟팅을 설정을 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학생들이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를 못해서 네. 엄한 거를 비판하고 허수아비의 오류에 빠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비판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된다. 네. 그 내용. 예. 네. 자, 그리고 대안 제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 네. 원인. 대안은 문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 현상에 대해서 원인 파악도 안 하고 대안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희 그때 그렇죠. 촬영할 때 한번 그 예시 한번 들었었는데 예. 뭐였더라?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네. 청년층 뭐 우울증 현상, 네네네. 우울증 맞아요. 현상. 이거는 청년층 우울증 현상이 사회 문제다 이거야. 네.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대안 한번 제시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오 박사님 정신 상담. 네. 아니 물론 오은영 박사님.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논술에서는 명확하게 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청년층의 이제 우울증 현상에 대해서 원인이 딱 나왔어요. 원인이 뭐냐? 근데 그 원인은 지문에 어차피 주어졌을 나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럼 예. 그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해결 방책을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네. 원인이 뭐였냐면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거였어요. 네네. 그러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서 청년층이 이제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 빈부격차를 없애야 된다라고 쓰면 또 하수인 거죠. 빈부격차를 없앨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써버리면은 대안 제시도 막 되게 막 이상하게 쓰고 요약하다가도 내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논술은요 배우다 보면 이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정해진 틀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방금 설명드린.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연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논술 실력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해석은 학생들이 왜 자료 해석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어려워하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시문이랑 다 연관되는 그렇죠. 것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앞에 있는 제시문들을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료 해석을 할 때는요,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자료 제목은 알리고 네. 애들이 네. 제목을 알리고 제목을. 근데 제목이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과 가장 유의미한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나요? 네. 거기서 이제 자료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료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자료의 주제가 뭐죠? 가설입니다. 네. 그럼 가설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네. 그 다음에 그 관계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XY 값을 파악을 그렇죠.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자료 제목에 네.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 나와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걸 안 읽어? 네.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도 쉬운 건데. 그렇죠. 네. 특히 연대 같은 경우에 인문수리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수학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그 연대 문제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학은 3등급 이상만 되면 그 정도 개념만 있으면 자료 해석 능력이 더 중요한 건데 자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목부터 보고 종속과 변인이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제시문과 글로 된 제시문이랑 비교해서 이게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조금 중점으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적용은요? 네네. 그 적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구조로 나오냐면 네. 이론 원리를 먼저 딱 파악하게 해요. 학교에서. 네, 이론 원리. 네, 이론 원리를. 그다음에 이러한 이론 원리를 너 제대로 파악을 했니? 해서 새로운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사례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뭐 사실관계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언급한 문학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론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론과 사례를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대안제시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분석한다든가. 앞에 있는 5가지가 되면은 뒤에 있는 적용은 다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이버 밴드랑 카페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다운을 받으시고 논술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셨죠? 그냥 마구잡이로 뭐 특정 학교의 기출문제 풀어보고 답안지 베껴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 문제는 비교 문제인지 대안제시 문제인지 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비교는 비교, 비판이면 비판. 그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 틀대로 사고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예, 좀 그런 식의 공부를 하셨을 때 길게 갈 것 짧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능 국어 공부하실 때도 당연히 행동강령이라든가 제재별 독해의 틀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논술도 어쨌든 국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 네, 그냥 여러분들이 의식의 흐름으로 쭉 쓰다 보면은 당연히 예, 그 상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6월도 넘었고 이제 곧 7월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7월이 넘었을 수도 있죠. 예, 좀 많이 늦긴 했어요. 예, 늦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지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출발이 늦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막판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또 경민쌤께서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솔직히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에게만 줘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논술도 한 반에 직접 또 첨삭을 해주셔야 돼서 많이 못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거의 다 찼죠. 네. 그래서 이거 굳이 발표를 안 하셔도 사실 되잖아요. 이게 뭐 네. 홍보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 논술에 대한 정보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되게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귀한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신 쌤께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감사합니다.